지금 정부 검찰 해체 선거판에 신경 쓴 사이에 한미 관계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오늘 아침에 SBS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반대해도 북한에 개별적으로 관광을 추진하겠다. 즉 금강산 관광을 가도록 해주겠다. 이 개별이라 말은 의미가 없죠. 관광을 개별로 가지 뭔 단체 관광을 갑니까? 그래서 지금 문이 신년사에서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개성공단, 복원 이야기를 했을 때 또 DMZ 공동 개발을 했을 때 저거 총선 끝나면 이거 전부 다 해버리려고 작정했고 미국하고 별개로 갈 수도 있다라는 문정인 발언을 볼 때 문이 이미 그렇게 하려고 결정했다. 제가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 결의, 유엔의 결의를 이행해야 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제 통일부 브리핑에서 미국의 부정적인 발언에 대해 입장이 뭐냐 하니까 남북협력 사업에는 한미 간에 협의할 것도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도 있다 이랬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줘야 된다. 특히 한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부분에 예외를 허용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들이밀려고 했어요. 자, 저는 그때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 하는 말이 똑같았다는 걸 주목합니다. 그래서 문이 올해 연초부터 지금 북한에 성의를 보이려고 생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남북 관계는 우리의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이 뭐라 하든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밀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미국이 반대해도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이걸 하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또 이 일종의 편법, 꼼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례처럼 북한에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초청장을 받아오면 승인을 내주는 것처럼 관광 비자를 받아와도 방북을 승인하는 이런 방식을 택한다는 거. 그러면 북한의 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대사관이 있는 베이징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번거로워서 제대로 되겠느냐.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산가족 방북을 개별 관광과 연결시켜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거 폭로한 거 있죠. 금강산은 안 되니까 아예 이산가족의 금강산 개별 상봉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돈 지원을 해주면서 금강산에서 아예 그냥 관광처럼 이런 구멍을 이산가족으로 뚫으려고 한다. 그러면 유엔이나 미국이 제재하기에 인도적 문제, 운운 이런 걸 돌파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북한에 돈을 쳐발라서 북한의 노여움을 가라앉혀서 삶은 소대가리니 오지랖이니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인정을 좀 받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유엔 제재를 그대로 지켜라. 북한이 지금 최근에 무슨 ICBM이니 SLBM이니 전략무기 운운하는 상황에 이게 너네 도대체 무슨 소리냐. 북한에 지금 비핵화가 물 건너갔다라는데 북한에 돈을 줘? 그 다음에 또 북한의 호응 문제인데요. 북한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에 관광을 개별적으로 보낸다 해도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돈이 안 될 건데 그런데 북한이 지금 금강산 시설을 다 압류한 상황에서
개별 관광 좀 온다고 그거 가지고 만족할 건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제 현대가 아산이 금강산을 통째로 빌려서 속초에서 실현하려는 방식으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관광을 겁이 나서 갈 건가? 그래서 북한에 개별적으로 갔다가 돌발 변수가 생겨가지고 억류되거나 하면 총 맞으면 어떡할 거냐? 위험 감수가 필수적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은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이 지난 신년 이 발표에서 했던 남북 경협 구상과 관련해서 미국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전념하고 있다. 모든 유엔국들은 안보리 제재를 지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협력이 미북 대화를 촉진하고 대북 제재 일부를 예외로 해주거나 면제를 해달라는 한국의 입장, 이것이 국제적 지지를 넓힐 거라고 문의한 데 대해서 미국은 트럼프가 북한하고 싱가포르에서 맺었던 약속을 실천하는데 그대로 가고 있고, 그것은 북한에 비핵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틀에서 북한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은 한국은 지금 이 부분을 따라야지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이 결의를 다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이 부분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과 일치 단결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강경화가 폼페이오를 만나서 남북이 먼저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즉 대북 독자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무슨 소리냐, 한미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경화는 특정 시점에서 미북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미북보다 남북이 먼저 가는, 즉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먼저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완화해주고 도로철도 연결하는 걸 좀 봐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한국의 이런 요구에 매우 난감해하며 아마 뒤에서는 폼페이오가 비웃었을 거다. 한국이 왜 이러냐, 정말 골치 아픈 집단이다라고 미국이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과 미국이 같이 북한에 대해서 공조하며 북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는 미국에 대고 제재 예외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연철이는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광 협력에 주목해야 된다지만 미국의 주무부서 국무부는 제재 강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오히려 재무부는 북한 노동자 파견된 두 곳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에 대해 요리조리 청해 부대를 파견해서 빠져나가려는 한국에 대해 지금 한미 SMA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서 똑바로 하라고 하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엊그제도 트럼프가 또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도 입장이 지금 서로 부딪히게 있고 방위비 분담에서도 여전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지금 힐튼 호텔에서 이 세미나가 하나 열렸는데 여기에서 브루킹스 연구소 측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문이 대북 정책을 하는데 미국과 분리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어제 문재인이 신년사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게 남북 협력 의지 확대를 밝혔는데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정책을 분리하겠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계속해서 대북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거는 유엔 제재나 미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에반스 리비어 연구원은 트럼프의 대북 외교는 자만과 환상으로 가득 찼는데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는데 트럼프의 대북 정책 역시 실패한 거다. 북한은 지금 비핵화 협상을 끝내버리고 자력 경쟁을 하고 지금 핵으로 위협을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길을 가는데 사실상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이제 가지는 걸 용인하고 있다. 근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만들 가능성은 없다. 중국 관료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북한이 도발만 안 하면 가지고 있는 게 뭔 문제냐 이렇게 말을 하더란 거예요. 박현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외교를 사유화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는데 미국이 쓸 수 있는 지렛대가 수단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2020년에 이 동북아 한반도 사태가 더 심각해질 거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은 트럼프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남가주 대학, 이 남가주 대학, 서던 캘리포니아 이 대학이 영화로 유명하죠. LA가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광이었고 엄마가 춤을 추었던 김정은도 이 쇼 하는 게 DNA 안에 있다. 그러니까 쇼 잘하는 둘이가 지금 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연기자에 의해 비핵화라는 허상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연구원이 트럼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측에서 놓은 사람은 핵을 가지지 않은 한국이 핵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며 한미 간의 핵동맹 이런 소리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측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이 이미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뭔 의미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국의 문이 총선에 이기면 아마 미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관광 재개, 개성공단 지원, 또 철도 도로 연결 등으로 나설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엄청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쏘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 문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에 대해 지금 깊숙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요, 이제 미국이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무역에 대해서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잘 될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이제는 판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모든 메뉴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한과의 밀무역에서 한국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 북한의 지금 석탄과 정제유에 대해서 한국 정권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미국이 아는 대로 까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이 알면요,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일이 수두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한국당이 총선에 이 재료를 쓰지 않는가? 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한국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기만 하면 한국이 지금 총선에 문정권이 이기고 나서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북한과 붙어 먹겠다는데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총선 전에 이런 부분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